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에인절스의 11위 유망주인 벤 조이스입니다. 하지만 조이스 이야기를 풀기 위해서는 이 선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006년 메이저리그에는 이름부터 포스가 넘치는 조엘 주마야가 등장합니다. 멕시코 이주민의 아들로 샌디에고 근교에서 태어나 2002년 디트로이트에 11라운드 지명을 받은 주마야는 마크 월러스의 비공식 기록 103마일을 깨더니 최고 구속 104.8마일을 찍습니다. 켄 그리피 주니어에게 104마일을 던졌다가 그리피의 아름다운 스윙에 걸려 말홈런을 맞은 장면이 더 화제가 되긴 했지만 그의 주마야가 기록한 평균 98.6마일은 96.3마일의 빌리 와그너와 96.2마일의 카일 판스워스를 제친 압도적인 메이저리그 1위였습니다. 그의 주마야가 던진 100마일 이상 공은 233개, 2위인 판스워스는 26개였습니다. 2006년 30홀드 1.94를 기록한 주마야는 대관식만을 남겨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부상이 그를 강타하기 시작합니다. 2006년 비디오 게임 기타 히어로를 너무 열심히 해 생긴 손가락 부상이 그 시발점이었습니다. 2007년 주마야는 손에 힘줄이 파열됐고 불이 난 아버지 집에서 급하게 짐을 빼다가 20kg이 넘는 상자가 어깨 위로 떨어져 어깨 탈구 부상을 당합니다. 2009년 주마야는 어깨 부상이 재발해 수술을 받고 시즌을 마감했고 2010년에는 공을 던지던 중 경기장에 울려 퍼진 딱 소리와 함께 팔꿈치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습니다. 2011년을 완전히 걸은 주마야는 팔꿈치에 삽입한 나사를 교체하는 수술을 받았고 2012년 미네소타와 1년 계약을 맺지만 시즌이 시작되기도 전에 팔꿈치 인대 부상을 당해 토미존 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주마야가 사라지는 동안 건강한 100마일 투수가 나타납니다. 2009년 WBC 유망주 랭킹 1위로 국제대회 도중 쿠바 대표팀을 이탈해 신시내티에 입단한 아롤디스 체프먼이었습니다. 2010년 평균 99.6마일을 기록해 99.3마일이었던 주마야를 제친 체프먼은 구속에서 어나더 레벨을 보여줬고 베이스볼 서번트에는 체프먼의 이름을 지우고 구속 순위를 볼 수 있는 체프먼 필터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샌디에고전 토니 그윈 주니어를 상대로 105.8마일을 던져 2008년부터 시작된 피치 트래커 시대 최고 기록을 세웁니다. 한편 2015년부터 시작된 스태캐스트 시대 최고 기록은 2016년 볼티모어전에서 JJ 하디를 상대로 기록한 체프먼의 105.7마일로 체프먼이 두 가지 기록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스프링 캠프 경기에서 살바도르 페레스의 타구에 얼굴을 맞아 시즌을 늦게 시작한 2014년 체프먼은 평균 100.3마일을 기록함으로써 최초의 평균 100마일 투수가 됩니다. 그의 메이저리그에서 나온 가장 빠른 공 136개는 모두 체프먼이 던진 공이었고 최고 구속 200위 안에 체프먼이 아닌 이름은 137위와 177위 켈빈 에레라, 191위 요다노 벤추라 두 명이 전부였습니다. 2018년 또 한 명의 놀라운 투수가 등장합니다. 좋은 체격을 가지고 있었던 주마야, 체프먼과 달리 언더사이즈에 가까운 조던 힉스였습니다. 2011년 힉스는 평균 101.1마일로 체프먼도 넘지 못한 101.0마일을 돌파하는데 더 놀라운 건 힉스가 던지는 패스트볼이 포심이 아닌 싱커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힉스는 이후 팔꿈치 부상에 지속적으로 시달렸고 당뇨병으로 2020 시즌을 거르고 나서는 제구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메이저리그는 그야말로 구속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스태캐스트 원년인 2015년 10이닝 이상을 던지면서 평균 97.0마일 이상을 찍은 투수는 15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는 2015년에 3배가 넘는 53명이었습니다. 평균 97.0마일 이상을 던진 선발 투수는 2015년이 신더가드 혼자였지만 지난해는 헌터 그린, 제이콥 디그롬, 스펜서 스트라이더, 샌디 알칸타라, 게리 콜, 오타니 쇼헤이, 루이스 카스티오 8명이었습니다. 특히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구속 증가 현상은 갈수록 가파라지고 있어 2019년 1056개였던 100마일 이상 공은
2021년 1829개를 거쳐 지난해 3369개로 늘어 3년 사이 3배로 증가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가 늘다 보니 타자들의 강속구 대처 능력이 좋아지고, 그렇다 보니 투수들은 더 빠른 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건데요. 2013년 메이저리그 타자들은 드문드문 보는 100마일 공을 상대로 1할 3푼 1리였지만 100마일 공을 보는 빈도가 4배 가까이 늘어난 지난해에는 타율이 2할 3리였다는 겁니다. 2013년 리그의 평균 타율이 2할 5푼 3리였고 지난해가 1푼이 낮은 2할 4푼 3리였음을 감안하면 메이저리그 타자들의 강속구 대처 능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해결책은 구속이 전부다가 아니라 더 빠른 공을 던지자입니다. 제가 조이스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구속 이야기를 한참 동안 한 이유는 벤 조이스의 등장이 구속을 강조하는 최근 메이저리그의 흐름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테네시주 녹스빌 출신인 조이스는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 키가 165cm였습니다. 쌍둥이 동생과 함께 대학에 진학한 조이스는 팔꿈치 스트레스 골절로 1학년 시즌을 놓치지만 시즌이 끝날 때는 196cm의 당당한 체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100마일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3학년 때 조이스는 테네시 대학으로 옮기지만 이번에는 토미존 수술을 받습니다. 결국 조이스가 대학 1부 리그에서 올린 성적은 토미존 수술에서 돌아와서 기록한 27경기 2승 1패 2.78이 전부였습니다. 2011년 드래프트에서 지명한 20명 모두를 투수로 뽑은 에인절스는 지난해 드래프트에서 116위로 평가된 조이스를 3라운드 89순위로 지명합니다. 1라운드 13순위로 유격수 잭 네토를 뽑았지만 신더가드와 계약하는 바람에 2라운드 지명권을 잃은 에인절스 입장에서는 귀중한 3라운드 지명권이었습니다. 에인절스가 과감한 선택을 한 건 조이스가 대학 야구 역사상 가장 빠른 105.5마일을 던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인절스는 2014년 휴스턴 스트리트가 팀의 마무리가 된 이후 미네소타와 더불어 구속 혁명에 가장 늦게 동참한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네소타 불펜에 평균 100.8마일을 던지는 요한 두란이 나타난 것처럼 에인절스도 불펜에 강속구 투수를 추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조이스를 지명한 거였습니다. 두 번의 팔꿈치 부상과 코로나 덕분에 대학리그에서 50이닝을 채 던지지 않았고 지난해 드래프트 지명 후 더블A에서 13이닝을 던진 조이스는 그야말로 싱싱한 어깨를 자랑하는데요. 에인절스가 스프링 캠프에 초대한 조이스는 5경기에서 5이닝 6K 2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하고 최고 구속으로 104마일을 찍음으로써 에인절스가 시즌 중반에 데뷔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에인절스는 올해 전력 보강을 쏠쏠하게 했다고는 하나 마무리 카를로스 에스테베스로는 불안한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에인절스는 3년 4,800만 달러 계약이 남아있던 라이셀 이글레시아스를 셀러리 덤핑에 가까운 트레이드로 내보냈고 이글레시아스는 애틀란타로 가서 28경기에서 ERA 0.34를 기록하고 에인절스의 기운을 털어낸 바 있습니다. 조이스의 패스트볼은 구속도 구속이지만 로 3쿼터에 가까운 암슬로 때문에 암사이드 쪽으로 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 더 까다롭다는 평가인데요. 토미존 수술이 예방주사였다고 생각하면 패스트볼이 80점 만점인 조이스의 광고는 재구입니다. 파이프라인이 50, BA가 55를 준 슬라이더는 워낙 강력한 패스트볼에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파이프라인이 45, BA가 40을 준 제구를 발전시키지 못하면 마무리 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이스에게는 4분 늦게 태어난 쌍둥이 동생 잭이 있는데요. 역시 강속구와 큰 키를 자랑했던 동생은 형보다 먼저 받은 토미존 수술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선수 생활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조이스는 동생의 몫까지 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마지막으로 104마일을 던진 투수는 2019년에 조던 힉스로 이제는 체프먼에 이어 힉스도 하향세를 타고 있는데요. 조이스가 새로운 104마일 투수, 미스터 105라는 자신의 별명대로 105마일 투수로 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있었던 WBC 8강 경기에서는 멕시코가 푸에르토리코를 꺾고 사상 첫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멕시코는 콜롬비아전에서 5이닝 3실점으로 좋지 못했던 훌리오 우리아스가 오늘도 하비에르 바에스와 에디 로사리오에게 백투백을 맞는 등 1회에만 넉 점을 실점하고 어려운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아스와 나머지 투수들이 더 이상 실점하지 않는 사이 경기를 뒤집어 5대4의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에드윈 디아스의 유니폼을 걸고 경기를 시작했지만 디아스의 동생인 알렉시스 디아스가 7회를 시작하자마자 2루타 볼렛으로 무사 만루를 만들고 내려갔고, 이어 올라온 호레 로페스가 3명을 모두 홈으로 불러들여 허무한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WBC 준결승전은 일본 대 멕시코와 쿠바 대 미국, 베네수엘라 경기의 승자가 맞붙게 됐습니다. 바람잘 날 없는 매치는 또 다른 장기 계약자인 브랜든 니모가 무릎 부상을 입고 교체됐는데요. 부상 경력이 화려한 니모가 어떤 상태인지는 내일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